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영양교육 디자인 연구소 권수현입니다. 야호수학 교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PPT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보면요, 현실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대부분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재미없고 수학이 싫어지고 이해 안 가고 수학은 도대체 왜 배워야 하는가 이러면서 점점점 수학을 싫어하고 또 수학을 포기해 나갑니다. 보통 보면은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분수와 소수가 나올 때 수학을 많이 포기하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복잡한 증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수학을 많이 포기한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새로운 개념이 막 쏟아지고, 그 2학년 때는 극한과 미분이, 미적분이 나옵니다. 이럴 때 또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해서 한 75% 정도가 수학을 포기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수학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현 상황이죠. 수학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수학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배울 양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학원에서 계속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을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두세 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애들이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학습 흥미도가 OECD 28위입니다. 하위권에 속해 있고요. 그런데 수학은 대학 입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목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대학 입학 시험에서 영어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그 대신에 수학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2017년도에 수학이 30.3인데 비율이 2018년도에서는 33.2로 높아졌습니다. 점점 수학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고의 직업이 바로 수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학자는 앞으로 다가올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4차 산업과 미래 직업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자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수학자가 점점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코딩,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게 코딩 아닙니까? 코딩은 뭐가 같죠? 수학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학 교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형주 아주대 총장님이 수학과 전공이신데 이분이 매스컴에 많이 나왔죠. 뭐라고 했냐면 기업에 수학 전문가를 투입해보라. 그러면 경영 난제 90%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이따 야호수학에서 나올 때 아마 분명히 이 부분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학부모 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71%가 부모님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고 또 28%가 고통을 받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99%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수학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선행학습이 온상이에요. 여러분 평균 4년 이상을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교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이 수학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수학 교사들도 수학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선생님들이 바로 수학과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수학이 뭐길래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수학으로 기쁨을 얻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4월 달에 야호수학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이 야호수학을 출간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수학이 도대체 왜 이럴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고 또 즐거우면서 수학이 고수가 될까를 연구하다가 제가 야호수학을 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 야호수학은 크게 두 가지예요. 유레카 수학과 메타인지 수학을 합친 겁니다. 도대체 이 야호수학이 뭐냐? 여러분 야호수학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크게 잡았는데요. 처음에는 야호수학이 뭐냐 이걸 알아야만 그 야호수학을 바탕으로 인해서 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1번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야호수학이 뭔지 먼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유레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스 수학자인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날 그 왕이 이 아르키메데스한테 이 왕관이 금왕관이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라 명령했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죠? 이걸 풀어야 되니까 못 풀면은 사실 자기 목숨과도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을 다해서 이제 생각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진짜 순금인지 도금인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하루 이틀 3일 1주 2주 한 달 2달 갔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불어올리면서 그런 걸 보면서 갑자기 부력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유레카 하면서 거기에 어떤 유래에 보면 옷도 안 입은 채 너무 기쁘니까 이렇게 유레카하면서 나왔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유레카 수학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그 얘기입니다. 유레카 수학. 유레카 수학의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중요한 첫 번째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가 만약에 그 왕관이 순금인지 가짜인지를 알려고 했는데 누군가 와서 막 가르쳤어. 이런 경우는 순금이 되고 저런 경우는 진짜 가짜 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라고 한 것이 아니죠. 예, 이 아르키메데스는 스스로 막 노력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레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고통도 따르고 또 어려움도 따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의 기쁨, 통쾌함,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열. 얼마나 유레카니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한 거 없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쳤어요. 순금과 가짜 금은 이래서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면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 있을까요? 통쾌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군.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런 유레카 수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몰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문제를 풀려면 특히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어때요?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집중해야 되고 이것저것 연구도 해야 되고 맞아요 고민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한 문제에 대해 몰입을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레카 수학은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라. 여러분 유레카의 어떤 기쁨을 맛보려면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다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건 유레카가 아니에요. 그냥 목에 끄떡끄떡거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유레카가 되려면 누군가가 가르치면 안 돼요.
오히려 가르치지 말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이 세 가지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유레카 수학이고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가 메타인지 수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후 수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 현실 보면, 아까도 봤지만, 수학 공부 시간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두세 배 많고요. 그리고, 사교육비, 수학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세계의 또, IQ, 지능 지수도 1위지만, 결과는 참혹하죠. 흥미도가 최하위권이고, 수포자가 75%고, 또 학생, 부모, 교사도 다 엄청 고통을 받아요. 이유는 뭘까요? 저는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많이 가르쳤기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히 수학은요,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학 가르치죠. 학원에서도 가르치고, 과외에서, 인터넷 강의에서, 학부모까지 어떻게든지 수학을 잘하게 해서 가르칩니다. 그냥 애들은요, 일주일 내내 그냥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만 정작 배운 것이 없고 경쟁력이 없고 수포자만, 또 재미도 없습니다. 여기에 내용 보면요, 순천대학교 장상수 교수님의 수학 논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수학 성적 공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3시간 이상 더 많이 공부한대요. 이걸 확대해주면,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인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수학은 많이 오랫동안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야후 수학 3단계 학습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개념, 원리, 이런 또 문제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집중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야후 수학이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어때요? 스스로 생각해서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집중해서 개념 문제를 어때요?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깨달았어. 유레카르구나. 그럼 그 깨달은 거를 두 번째 어때요? 해결한 문제를, 개념을 노트에 꼭 정리하고, 그 정리한 노트를 다른 사람한테 꼭 가르쳐 봐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또 풀면서 훈련도 하고 익혀야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넘겨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제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풉니다. 수학 어떤 개념을. 모르면 스스로 생각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부모나 교사 역할은 안내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질문한다든지, 어떤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뭐 때로는 뭐 힌트 단서를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이 학생들은 와, 드디어 발견했다, 야호, 유레카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소리를, 이제 기쁨의 소리죠. 이때 뭐가 생기냐면요, 깨달음, 어떤 그 번뜩임 있잖아요. 그 직관력이라, 직관력.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감이라고 합니다. 통찰력, 그 다음에 사고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수학적 감각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이때 향상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요? 야호 하는 순간, 유레카하는 순간, 깨달음과 번뜩임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걸 생각해내서, 모를 때는 어때요? 부모님이 교사나 질문도 하고 또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분수의 덧셈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와요. 분모가 같은 덧셈, 뺄셈. 예를 들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의 덧셈인데,
우리 애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걸 아냐면요. 학교에서나 그리고 학원에서 이렇게 배워요. 또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야, 분모가 똑같으면 분자끼리 더하면 돼. 이렇게 합니다. 분모는 건드리지 마. 분자끼리 더해주고 빼주면 돼.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 이 분수를 그죠? 덧셈하는 거 방법, 여러분 이거는 언제든지 그죠?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알려줘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로 야후 수학 방법을 하려면 야, 네가 풀어봐. 얘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거예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어떻게 더하지? 그럼 얘가 생각하겠죠. 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부모님이나 교사가 질문하면 되는 거죠. 야, 4분의 1이 무슨 뜻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애가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4분의 1의 분수의 개념은 그 전에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 학생이 이렇겠죠. 4분의 1은 4개 중에 하나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4분의 1은 뭐냐? 그러면 4분의 1은 4개 중에 2개예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깨닫는 거야. 그럼 4개 중에 하나와 4개 중에 2개를 더하면 4개 중에 3개네? 와, 야호, 유레카. 야, 내가 맞췄다. 이러는 겁니다. 얘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분모가 같으면 그냥 분자끼리 더해주고 빼주면 되겠네.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알아낸 거예요. 이게 바로 야후 수학, 유레카 수학입니다. 이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르쳐. 야, 분모는 건드지 말고 분모끼리 더해주면 빼주고 더해주면 돼. 이렇게 아는 거는 여러분 아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스스로 알아낸 것과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는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단서를 제공하고 또 칭찬도 해주고 모르면 또 격려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있죠. 질문을 할 때 뭐라고요? 왜 분모를 건드려야지 말하는가? 4분의 1은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애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요. 4분의 1은 4개 중에 하나, 그리고 4분의 1은 4개 중에 2개네. 그럼 이거 그림을 보고, 깨닫는 거야. 분모 같으면 분자끼리 더하고 빼면 되겠네? 이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힌트를 줘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풀게 하면, 그래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잖아요. 얘가 스스로 어쨌든, 분수의 덧셈과 곱셈을 원리를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진짜 유레카 학습이에요. 유레카 수학. 자, 이러기 위해선 교재 개발이 굉장히 절실한 것이죠. 예, 여러분, 여기 그 화면에 보세요, 한번. 아하, 그 다음에 야호, 유레카. 이런 경험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유레카 경험을 한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임팩트 있게 팍팍 넣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콱콱콱 찌르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게 좀 더 기억에 잘 남고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임팩트 있게 팍팍 꽂힌대. 막 콱콱 찌르는 느낌이래.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얘기하죠. 자, 또 읽어보면요. 제가 말한 임팩트라는 것은 이해가 되면서 이런 거구나. 아하, 유레카. 라고 딱 이해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이럴 때 창 같은 게 날라와서 확 꽂히는 거 바로 이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 학생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다 얘한테 자세히 가르쳐줬어. 이건 이런 거고 저런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임팩트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하, 유레카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이거를 심리학과 교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제가 동영상을 한번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식을 잘 것을 만들려면 꼭 자습 같은 활동이 필요하겠어요. 예. 네, 자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습이 이제 그 복습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구성을 당연히 이제 이뤄낼 수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점은
내가 나한테 공부할 때입니다. 내가 나한테 공부. 그렇죠. 내가 네. 나한테 하는 설명, 네. 내가 나한테 하는 공부. 이게 자습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느낌을 우리가 통찰이라 그럽니다. 통찰. 예, 통찰이라 그러는데 이런 통찰을 경험하면서 내가 같이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들은 각인된다 그래요. 뇌에 아예 물리적인 흔적을 남겨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각인된 것은 이제 평생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찰의 힘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학원이라든가 이런 사교육 장면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가 보구나. 이 정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건 통찰, 그리고 그 통찰에 근거한 각인으로 가기에는 에너지가 한참 모자른 거죠. 에너지가 한참 모자른 거고, 이건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구나, 혹은 통찰을 경험하고 있구나라기보다는 설득당하고 있는 걸로 봐야 네. 되죠. 네. 아는 설득당하고 있는 걸로 것처럼 봐야 됩니다. 느껴지는 거군요. 네, 예. 이게 통찰이 진짜 나의 지식이 된다. 그런 네.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동영상 잘 보셨나요? 예, 이 교수님은 심리학과 교수님이에요. 바로 아하, 유레카. 바로 이 순간이 진짜 배우는 거고 진짜 우리가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사례는요. 이번에는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덧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4분의 3 더하기 5분의 1을 더하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 애들은 어떻게 배우냐면요. 이미 방법을 다 학교에서는 또는 학원에서 부모님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분모끼리 더해주고 곱해주고 4, 5, 20 그 다음에 대각선끼리 곱해줘서 분자해도 하면 돼. 별거 아니야. 간단하잖아.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분모를 통분하는 분모를 갖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하는 그 통분하는 계산법이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배수를 구해서 공통 분모를 구하는 것을 방법을 다 배워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거는 아는 거는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나중에 더한 왜 분모를 덧셈할 때 이렇게 하는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봐. 그리고 설명을 못 해요. 여러분 설명을 못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답을 풀고 정답을 맞췄더라도 설명을 못한다는 건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집이요 어떤 거의 형태냐면 구경만 하는 수학 교재와 공부예요. 그리고 먹여주는 수학 교재와 공부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수학 교재와 공부. 그러니까 그대로 교사나 그 다음에 학원에서나 부모들이 다 일일이 먹여줘요. 하나 다 자세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애들은 구경만 하는 것이죠. 먹여주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는 수업, 따라하는 공부, 따라하는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고민해서 이런 걸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현재 교과서, 현재 교재 개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현재 수학 교과서를 보면요. 굉장히 설명식이고 주입식이고 가르침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문제풀이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전형적인 3단계 주입식 어떤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개념이 나와요. 개념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교재도 물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도 잘 또 교재가 풀어져 있고 교과서가 그리고 그것도 교사가 또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학생들이 선생님이 풀어준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모방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 아는 것이 아니죠. 여기 있는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교재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가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풀이가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있던 야후 수학을 하려면 일단 교재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교재가 나와야 그 교재를 바탕으로 엄마도 부모님도 가르칠 수 있고 또 학원에서도 또 교사들도 가르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학습에 대한 기본 철학은요. 가르치지 말고 질문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르치는 티처가 되지 말고 퍼실리데이터, 뭐죠? 안내자나 촉진자 역할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순간 생각이 멈춰요. 왜? 이미 다 알려주기 때문에 생각이 멈추고 수동적으로 그 지식을 받아들이기에만 급급합니다. 즉 진정한 배움이 안 일어나요. 어떤 배움일까요? 예, 봐도 깨달음이나 직관이나 영감, 통찰력, 사고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약화돼요. 흥미가 떨어지죠? 예, 여러분 진짜 영재는요. 뉴턴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견으로 가는 길은 부단한 노력이 있다. 끈질긴 집중이야말로 위대한 발견의 기초다. 나는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무엇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이 생각할 뿐이다. 굳센 인내와 노력 없이 천재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뉴턴이 이렇게 뛰어난 뉴턴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영재라는 사람이 누구죠? 아인슈타인이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다. 단지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생각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천재라고 불리우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도 오랫동안 생각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죠? 그 어려운 문제들 수학을요 다 남이 가르쳐서 그것을 그냥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 풀이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만 할까? 너무나 참 아쉽고 안타깝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레카 수학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야 돼요. 집중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어떤 개념과 문제를 풀기 위해서 3분에서 10분 정도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학년 올라갈수록 더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때로는 20분, 때로는 30분. 그 다음에 중학교 정도 되면 빨리 해답을 보는 게 아니죠. 빨리 해답을 보는 게 아니고 1시간, 때로는 2시간, 때로는 하루라도 이 생각하는. 제가 중학교 때 며칠 동안 한 문제 가지고 신음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수학을 전공하게 됐냐면요. 우리 중학교 때 스터디 글로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5명 정도 됐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예, 여러 가지 공부도 하지만 그 중에 수학은 어려우니까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같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다른 사람 다 못 풀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해서 내가 풀었어. 그때 그 기쁨과 통쾌함은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때로는요, 어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루, 이틀, 3일 저는 고민한 적이 있어요. 생각하고.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풀린 거예요. 와, 그때 그 통쾌함은 대단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을 하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얘는요, 수포자가 절대로 안 되고 수학의 고수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레카 수학이 뭐죠? 다시 정리하면요, 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번뜩임, 아, 이거구나. 이걸 깨닫죠. 그러면서 이때 직관력이 올라가고 문제 해결력 또한 얼마나 기쁘고 통쾌한지요. 바로 이럴 때 뇌 과학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요. 행복의 도파민, 행복의 엔돌핀, 세로토닌, 다이돌핀, 감동의 다이돌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뇌 호르몬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경험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6년, 중학교 3년 내내 이런 경험을 계속 했다면 어떨까요? 수학 문제 나올 때마다, 수학 개념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럼 고등학생 되면 어떨까요? 어려운 문제 여러분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합니다. 오히려 더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다른 교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요.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면 다른 교과도 다 잘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취직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 어려운 난제를 다 누가 해결할까요?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아까 우리 박형주 총장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기업들은 수학과 전문가를 써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의 회사에, 그 기업의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하니까 왜 해결할까요? 바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개념 학습을 유래과 수학으로 하게 되면 연결 능력이 키워지고요. 응용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이 되고요.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수학을 재밌어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개념 학습을 암기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차이 납니다. 암기식으로 공부하면요. 학교 내신 성적은 당장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좁잖아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요, 범위가 너무 짧아요. 그냥 공식을 암기하고, 암기해서 하면, 단박에 이렇게, 성적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나 시험 끝나면 대부분 기억에 남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는 전 과정에서 출제가 되는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후수학으로 개념학습을 하면 어떨까요? 당장은 시험에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3에서 웃습니다. 여러분,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이나 교사들은요, 애가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도 너무나 예민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 진도가 늦어도 예민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요? 애가 중요한 건 뭐예요? 애가 수학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물어보세요. 만약 애가 그래도 수학이 재밌다 그러면요, 그게 장땡인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의 유형을 보면요, 특히 이과를 볼게요. 와, 유형이 1233개예요. 대부분요, 유래과 수학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형마다 다 암기하고, 유형마다 어떤 풀이 방법은 어떻고, 이걸 다 암기해요. 근데 이 유형이 몇 개라고요? 1000개 넘어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는 걸 왜 좋아하냐면요, 애들이 못 풀면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상처가 남고, 또 재촉을 해요. 빨리 풀라고. 부모님이 자꾸 막 재촉합니다. 그리고 안 풀리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고 막 적용합니다. 그리고 안 풀리면 바로 해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알맞은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아까 유형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너무 다급하죠. 불안해합니다. 그럼 빨리 해답을 봐요. 이렇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고 착각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 또 몰라. 알쏭달쏭해. 그럼 다른 유형을 풀면 또 안 풀려. 또 해답 보고. 또 다른 유형 풀면 또 안 풀리니까 해답 보고 또 이해를 해. 이렇게 계속 반복을 암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3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완전히 폭망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암기식으로 하게 되면 개념끼리 연결 안 되고 단기 기억에 머물러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생각이 안 떠올라. 응용력과 적용력이 안 되고 수학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어떤지 아세요? 얘네들은요, 개념 학습을 잘해요. 야후수학으로. 그리고 개념 야후수학으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은요, 참 희한하게도 수학 점수가 70점 맞아도 수학이 좋다 그래요. 재밌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꼭 물어보세요. 궁금하면요, 수학 100점 맞은 학생한테 물어봐요. 한번. 또 수학이 재미있냐 아니면 싫으냐. 근데 놀랍게도요,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싫다 그래요. 얘네들이 어떨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점점점 수학이 싫어지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어때요? 왜 아무리 어려운 문제 나와도 또 복잡한 것도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세 번째 사례인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 애들에게 공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식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즉, 얘들이 학자가 되는 거예요. 학자.
여러분,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언제 나오냐면 피타고라스 학자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건데, 이거를 애들한테 그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학생들, 우리 애들이 바로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이런 학자의 경험을 전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이 삼각형 넓이를 전혀 모르잖아요. 이거를 애들한테 스스로 알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애들한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려면, 야, 니네가 풀어봐. 그런 거죠.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밑변과 높이만 나와 있어. 한번 너가 해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생각하겠죠. 생각을 해도 잘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야, 이 삼각형을 배우기 전에 뭐 배웠지? 뭐 배웠냐면 이제 직사각형을 배웠어요. 그러면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애들이 생각하다 보면 떠오를 겁니다. 아하, 야호, 유레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야, 평행사변형의 반이네. 얘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이미 알고 있거든. 평행사변형은 뭐 같아요? 직사각형과 같거든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거의 반이니까 나누기 2.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구나. 이걸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자, 1단계는 뭐죠? 유레카 수학입니다. 유레카. 2단계는 뭐냐면 메타인지 학습이에요. 자, 1단계에서 깨달아서 해결한 문제를 개념을 스스로 정리하는 거. 자기가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런 질문을 줘야 돼요. 오늘 학습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알게 된 건 뭐지요?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더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건 뭐죠? 또 오늘 학습한 내용과 연결되는 개념은 또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막 쓰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죠. 정리한 걸 어떻게 한다고요? 노트를 덮고 다른 사람한테 꼭 가르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교재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교재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러면요, 메타인지가 뭐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인지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 나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생각, 결국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예요. 내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실히 착각인지를 다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인지 수학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하면 유레카 수학을 해서 깨달은 것을 노트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정리가 바로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이라는 말 잘 키워드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설명하는 거, 가르치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에 꼭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기억을 꺼내기, 기억 회생하기, 기억을 되새김하기, 기억을 인출한다, 기억을 표현한다, 이런 얘기 써요. 그러니까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 수학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시선 돌리기, 셀프 테스트, 자문 자답, 코넬 노트, 그 다음에 기억 회생, 오답 노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가르치고 설명하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한번 여기에 EBS 다큐 프라임에서 왜 우리는 대학을 가는가라는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제가 동영상을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도 잠깐 공부를 해볼까요? 도서관 모양의 조용한 공부방입니다. 한 사람씩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부터 8명의 대학생들은
서양사의 한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3시간 뒤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시험도 아닌데 꼼짝 않고 열심히 공부하네요. 또 하나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말하는 공부방입니다. 이 방에서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묻고 설명하며 공부해야만 하죠. 다들 혼자가 익숙할 텐데 시끄러워 공부가 되기나 할까 걱정입니다. 결국에 이 식민지들까지 다 이어서 하나의 큰 제국으로 같은 그래도 공부가 재미있어 보입니다. 하는 3시간 뒤 조용한 공부방과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이 모두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시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펼치고 시험 문제 풀어주세요. 시험 문제는 빈칸을 채우는 단답형 5문제와 수능형 유추문제 5개, 그리고 서술형 5문제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이 문제를 출제했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달랐던 것은 3시간의 공부법. 정말 말하는 공부방이 시험을 더 잘 봤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답형 점수가 말하는 공부방이 2배나 높습니다. 수능형 문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술형 역시 말하는 공부방이 2배 가까운 점수입니다. 말하는 공부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아마 처음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나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 설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뭔가를 말로 설명해보면 압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동영상에 보면 조용한 공부방과 말하는 공부방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예, 강의 듣기만 하면 5%지만, 그리고 읽기만 하면 10%지만, 서로 설명하고 서로 가르치면 90%입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 납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KBS 시사기획창에서 전교 1등은 알고 있는 공부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IQ는 성적의 25%고 메타인지는 성적의 40%만 영향을 미친대요. 근데 이 IQ는 선천적인 요인이지만 메타인지는 훈련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메타인지는 계속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고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정보를 인출할 때 나오는 거고, 가장 최고의 방법은 설명하게 하는 거, 가르치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설명할 때 질문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런데 부모가 그 이유를 그러면 어때요? 애가 설명을 못하면 내가 이걸 모르는 거구나.
다시 공부해야겠네.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 메타인지 수학을 정리하면요. 유레카 수학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글과 말로 되새김하는 것이죠. 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들이 이제 왜라고 질문하면 되는 것이죠. 그 선생님이 되어라 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바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고요. 소리내어서 설명하면 뇌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개념과 개념끼리 연결이 잘 되고 이거는 부모님도 좋지만 친구끼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친구도 없다. 그러면 혼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 가면 이렇게 그 칠판, 조그만 칠판에다가 막 서서 쓰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집안에 강아지나 만약에 이제 고양이 있으면 그 강아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인형이 있으면 인형에 가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설명이 막히면 내가 이걸 모르는 거네 깨닫는 거죠. 이거 공부해야겠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학은요 서로 연결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분수라는 이 개념이 초등학교 때 비율과 비례와 연결되어 있고요. 중학교 올라가면 닮음, 삼각비, 그 다음 고등학교 올라가면 미분, 적분, 통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연결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유레카 수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 수학으로 완전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2단계 여러분 그 개념 노트를 정리한 사례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죠. 그걸 애들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이 통분하기. 오늘 배운 주제 내용은 통분이란 무엇인가, 둘 이상의 분모를 갖게 하는 것, 궁금한 것이 무언가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깨닫게 된 게 뭔가 알게 된 거, 공통분모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분모 결국 이거 다 아는 거, 이걸 쓰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또 이렇게 이제 최종 베스트를 통해서 분모를 통일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교재를 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쓰게 하는 거죠.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거. 마른 목표의 넓이는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된 개념. 오늘 공부한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정리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먹골이나 그 다음에 사다리 꼴의 넓이를 알기 전에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평행사변의 넓이, 직각상의 넓이 이런 것들은 이제 개념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야후 수학은요 유레카 수학과 메타인지 수학인데 유레카 수학은 스스로 개념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요. 그래서 야하, 아하, 야호 유레카 경험을 하는 것이죠. 메타인지 수학은 깨달은 것을 정리하고 가르쳐보고 설명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님은 꼭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후 수학의 장점은요 바로 경험하는 거, 경험. 스스로 학자가 되는 경험. 그리고 연결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생각하는 능력과 창의성이 향상되고 알아내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에 나가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살아있는 경험을 하고요. 수학이 재미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먹여주는 수학, 내비게이션 수학은요 어떻습니까? 부모와 교사의 가르침 중심이에요. 자세히 안내를 받아야 돼. 지루해. 재미가 없어. 활발하지 않고 사고력도 올라가지 않고 창의성이 별로 없어. 수학이 재미없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야후 수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로 결론하면요 야후 수학은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뭡니까?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맞습니다. 낚시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야후 수학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런 야후 수학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교재 개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야후 수학을 이루려면 교재 개발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개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교재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개발 핵심 타겟은요, 첫 번째로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집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코칭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부모가 수학을 전혀 모르는 부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2차적으로는 학원과 과외, 그룹 과외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코칭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10명 이내의 소수 인원으로 하면 됩니다. 또 대형 학원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학급 인원을 10명 이내로 편성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교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학생 스스로도, 세 번째는 학생 스스로도 쭉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야후수학 발견학습을 가능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도요, 수업에서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재 유통하는 방법도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직접 홍보해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학원을 통해서 교재를 공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학원 총판을 통해서 영업과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규모 공부방이나 소규모 보습 학원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재의 방향과 특성은요, 초등학교 3, 4,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 교재를 이제 만들 건데, 순서는 다릅니다. 어떤 학년을 먼저 해야 좋을까? 우리가 한번 시장 연구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 교재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두 명의 주인공,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식으로 끌어나가면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두 명의 캐릭터 이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서 요즘 학생들에 맞는 코드에 맞게 캐릭터를 또 이름을 짓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양도 만들고 하면 더 재미있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공을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면 좋고요. 여기에 간단한 만화나 그림이나 사파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의 구성은요, 6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는 전체 교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안내서를 넣는 것이고요. 맨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단원별로 들어갑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는 단원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수학의 두뇌를 깨우는 그러한 부분이 해당되고요. 4단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개념 발견하기. 이 개념 발견하기와 문제 맛보기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학자 되기. 개념을 발견하는 그 자체가 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맛보기. 그리고 세 번째는 개념 노트 쓰기와 설명하기. 바로 이 부분이 메타인지 학습입니다. 그리고 5단계에는 단원별로 고난이도 문제를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심화 문제, 문장제 문제, 창의 서술형 문제, 경시대의 문제, 융합 문제 등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6단계에서는 부록편입니다. 부록. 이 부록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부모님이 자기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코칭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다 설명해 놓는 부분이 바로 6단계입니다. 즉, 부모의 코칭.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답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6단계의 부록편이 앞에 1단계, 5단계보다 더 양이 책의 양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라도 얼마든지 자녀를 코칭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1단계는 전체 교재 안내서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쭉 유레카 수학이 뭔지, 메타인지 수학이 무엇인지 설명했는데 그 설명한 내용이 바로 1단계의 전체 교재 안내입니다. 그것을 동영상 시드로 만들어서 교재에 첨부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려놓고 그 주소를 클릭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도 됩니다. 사실 이 교재를 제대로 하려면 이 동영상을 꼭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각 단원별 학습 방법의 안내서가 나옵니다. 그 단원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잘할 것인가 이런 안내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과 단원별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나 또 인공지능 시대에 연결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실생활과 연결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간 것이고요. 여기서는 딱딱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재밌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두 명의 주인공이 대화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수학 두뇌를 깨우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수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논리보다는 직관이에요. 이 직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학적 감각, 그 다음에 영감, 통찰력, 그리고 상상력입니다. 이것을 향상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패턴 문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상 문제, 기초 도형 문제, 수학적 퀴즈 이런 것들을 3단계에다가 배치해서 그 학생들의 두뇌를 깨우는 것이죠. 여기에는 수학적 감각, 재미, 호기심, 두뇌 회전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을 했을 경우에 애들이 어떤 수학적인 사고력과 창의력, 직관력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재미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 4단계가 뭐죠? 가장 중요한 개념 발견하기에 연결이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3단계를 넣었고요. 이 3단계를 보면 패턴 찾기. 이 패턴 찾기 문제는 어떤 감각적, 수학적 감각이나 직관력을 이렇게 살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런 문제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이런 문제, 다음 어떤 숫자가 올까요? 이런 문제. 이건 좀 복잡한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애들이 생각할 때 애들이 두뇌가 깨워지는 겁니다. 퀴즈 문제, 9개의 점들이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모두 몇 개일까요? 이렇게 기초 이미지 문제, 이런 그 기초 도형 문제는 우리 애들의 그 운의 감각을 깨우는데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올 이미지는 뭘까요?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모양의 별표 모양인데 평행사변형이 과연 몇 개일까요? 이런 것들 애들이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두뇌를 깨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을 발견하는 것. 첫 번째는 학자되기. 여러분, 학자되기에 대한 그 문제는 우리 앞에 영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하, 이거구나. 유레카. 아, 바로 이거구나. 아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어떤 공식이나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학자들이 깨달은 경험을 그대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학자되기입니다. 그럼 학자되기를 교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별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부분에 간단하게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럼 공식은 뭘까? 니네가 한번 알아봐. 라고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코칭을 하려면 부모님이 코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부록편에 있습니다. 부모 코칭 그 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할 것인지 이것을 발견하려면 어떤 질문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다 자세하게 알려준 것이 바로 부록편입니다. 그래서 4단계의 두 번째는 문제 맛보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관련된 그 개념 있잖아요, 개념.
우리가 개념을 깨달았으면 그에 관련된 문제를 내는 부분이 바로 문제 맛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괜히 쉽겠죠. 그냥 그 개념만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짧게, 뭐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를 넣어서 애들이 수학적 감각을 깨우고, 그리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뭐죠? 5단계가 중요하잖아요. 5단계는 고난이도 문제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전초적인 부분이 바로 3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개 문제만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다리꼴의 개념을 알았어요. 이제 공식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봐라. 간단하잖아요, 이건. 그리고 또 네모 칸에 있는 문제를 구해봐라. 이런 간단한 문제를 몇 개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풀이와 정답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부록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단계 세 번째, 개념 노트를 쓰고 설명하기입니다. 그럼 개념 노트를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지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6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질문을 학생들이 읽고 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학습한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또 오늘 배운 내용과 연결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써놓고 빈칸을 남겨놓은 것이죠. 여기다가 학생들이 그날 배운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다 풀고 쓰는 거예요. 쓰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누구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가르치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빈칸을 놓고요. 요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직접 애들이 쓴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뭐고 제목이 뭐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쓰는 칸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 사실 5단계가 이 야후수학의 꽃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애들이 언제 실력이 자라나냐면 쉬운 문제를 많이 풀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바로 그때 애들 진짜 실력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쉬운 문제 10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쉬운 문제는 좀 적게 나오고 이 고난이도 문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도 문제를 풀면서 애들이 사고력이 늘어나고 또 수학의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응용력과 창의력과 사고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창의 서술형 문제, 문장제 문제, 경시 문제, 경시대의 문제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한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부모님이 코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바로 부록편에 코칭, 부모의 코칭란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부모님이라도 이것을 코칭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즉 학생들이 이것을 어려운 문제지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그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심화 문제가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풀이와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단서를 해야 할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쫙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6단계는 부록편인데요. 아까 우리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라도 얼마든지 쉽게 우리 아이들을 코칭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부록편입니다. 그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시니까요, 굉장히 양이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교재를 개발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앞에 부분에서 수학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예, 바로 맞습니다. 이 야후 수학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재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우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수학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와, 수학이 너무 재미있어. 수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해법이 바로 야후 수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재를 편찬하는 것이 제 10년, 20년 전부터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